여러분, 남아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신성한 무화과 나무는 2200년 이상 동안 강한 생명력을 유지해왔고 기원전 2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양의 매혹적인 보석, 스리랑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역사와 문화 배경. 스리랑카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식민지 지배를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고 이후에는 영국 식민지로 전락했다가 2048년에 독립을 이뤘죠. 독립 이후 이 나라는 여러 민족 간의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최근에는 2022년에 국가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파산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자연재해도 이 나라의 회복력을 시험해 보았죠. 예를 들어 2004년의 쓰나미로 스리랑카에서만 약 3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리랑카는 왜 방문하는 이들을 계속 매료시키는 걸까요? 이곳은 고대 사원들, 코코넛 나무가 늘어선 깨끗한 해변, 그리고 산업 오염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무성한 열대 우림이 있는 땅입니다. 스리랑카는 6만 5천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불과하지만 약 2,200만 명의 활기찬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인구 구성은 다양한 배경과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통과 관습이 풍부한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스리랑카 사람의 거의 70%가 불교를 믿고 있으며 이는 이 나라의 깊은 영적 유산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다양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인구의 상당 부분은 힌두교를 믿고 있으며 특히 북동부와 중앙 지역에 집중된 타밀 공동체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소들이 평화롭게 모래사장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공동체가 이 온순한 동물들을 존중한다는 상징입니다. 이 수도 콜롬보 지도를 보면 수도인 콜롬보는 스리랑카의 서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바다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와의 거리가 아주 가깝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는 실루엣을 인도의 눈물방울이라고 묘사하는데 이는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보면 콜롬보는 현대적이고 번창하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도시의 외곽에는 원시적인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숭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시골은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주민들의 따뜻함은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많은 어른들의 얼굴에 불확실성이 드러나지만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이들과 다르지 않아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특히 작은 간식이나 우정의 표시를 받았을 때는 환한 미소를 지어요. 스리랑카 사람들은 거의 보편적으로 따뜻한 갈색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들은 인도 이웃과 강한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운 관계는 그들의 공동 유산과 전통에서도 드러납니다. 콜롬보에 가면 이 도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인 높고 타원형의 탑을 놓치지 마세요.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분주한 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현지 상인들과의 쇼핑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매장을 찾아주는 모든 방문객이 진정한 존경을 받습니다. 상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그 연결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환대와 시장을 탐험하는 이들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보여주기로 유명합니다. 스리랑카에서의 모든 상호작용은 콜롬보의 거리를 탐험하는 것부터 시골 가족을 만나는 것까지 그 사람들의 회복력과 따뜻함, 그리고 정신을 증명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슈를 여러분을 위해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게요.
3. 경제활동과 지역 관습. 오늘날 스리랑카는 의회 시스템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이 나라가 세계 최초의 흑성충으로 유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할 가치가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경제는 관광, 해외에서 일하는 스리랑카인들이 송금하는 돈, 차, 커피, 설탕과 같은 주요 제품의 수출이라는 세 가지 주요 기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리랑카는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 하나로 중국과 인도와 함께 차의 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어업은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안 마을에서는 전통적인 어선들이 활기차게 돌아다니고 배가 없는 사람들은 특히 외진 해안 지역에서 기둥 낚시라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역 요리에서 쌀은 주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나라는 쌀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또 다른 다재다능한 재료는 코코넛입니다. 코코넛을 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 모두 현지인들은 다양한 형태로 코코넛을 사용하여 이 열대 식물과의 강한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어업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띄게 어두운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흥미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햇볕 아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수입은 적지만 이들은 자신의 일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자부심과 만족감을 찾고 있습니다. 해변에 관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 있습니다. 어부들의 활발한 존재로 인해 일반적인 관광지와는 다를 수 있지만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때때로 개나 거북이와 같은 해양 생물들이 해안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특히 여름철에 일부 방문객들에게는 다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광활한 인도양을 마주하고 있는 남부 해안은 때때로 해양 동물들이 해안으로 나오는 것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에게는 전문 서퍼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죠. 서핑이 취향이 아니라면 울창한 녹지로 둘러싸인 호텔에서 수영장 옆에서의 휴식이나 짜릿한 시골 지프 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해안을 넘어가면 스리랑카에는 목공예의 강한 전통이 있습니다. 숙련된 장인들은 지역 나무로부터 나무를 조각하고 칠하여 이 나라의 풍부한 유산을 대표하는 복잡한 문화 유물로 변형시킵니다. 이 아름답게 제작된 작품들은 보통 6만에서 120만 루피 사이의 가격으로 관광객들에게 판매됩니다. 하지만 팁 하나 드리자면 협상에 능숙하다면 3만 루피에 훨씬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배경을 설명하자면 스리랑카의 최저임금은 약 2만 6천 루피로 이는 한 달에 약 80달러에 해당합니다. 한 달러가 약 325루피에 해당하고 현지인들의 평균 수입이 어떤 모습일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스리랑카 문화나 삶의 방식 중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롭나요? 기둥 낚시의 독특한 관습, 지역 장인 정신에 대한 자부심, 아니면 해안가의 해양 생물의 놀라운 조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4.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이제 아누라다푸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 도시는 정말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역사를 담고 있는 곳으로 자야 스리 마하보디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인간의 손에 의해 심어진 가장 오래된 살아있는 나무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기원전 2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신성한 무화과 나무는 과학적으로 피쿠스 레리기오사로 알려져 있으며 2300년 이상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자야 스리 마하보디는 인도 보드가야에 있는 원래 보디 나무의 가지로 시다르타 고타마, 즉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바로 그 나무입니다. 이 신성한 나무는 인도의 아슈카 왕의 딸인 상가미타 테리 위해 스리랑카로 가져와졌고 데바남피아 티사 왕의 지도 아래 심어졌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묘목의 이동을 넘어 두 나라 간의 깊은 영적 연결과 불교 유산의 지속적인 유산을 확립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불교 신자들에게 자야 스리 마하보디는 평화, 지혜, 그리고 영성의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승려들과 신도들은 이 나무를 큰 헌신으로 보호하고 보존해 왔습니다. 이곳은 성스러운 순례지로 여겨지며
스리랑카의 많은 종교의식의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고대 나무가 진정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 면에서 자야 스리 마하보디는 회복력과 믿음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상징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합니다. 이 나무는 이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고대 가르침과 전통에 대한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장엄한 나무의 모든 잎과 가지에 얽힌 수세기의 역사가 평화와 깨달음의 지속적인 가치를 다음 세대에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독특한 성지와 문화 유적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이 매혹적인 나라의 삶을 탐험하며 함께 알아보아요. 폴론나루와의 시기리아 고대 벽화 스리랑카 중앙에 위치한 시기리아, 즉 사자 바위는 2세기 5세기 동안 카사파 왕이 세운 곳입니다.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사자의 발 모양으로 된 화려한 입구와 바위 중간에 있는 아름다운 벽화로 유명합니다. 원래 이곳에는 500개 이상의 그림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약 20개만 남아있어 고대 스리랑카의 풍부한 문화 유산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벽화는 천상의 처녀들, 즉 아프사라를 나타내는 우아한 여성 형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형상들이 왕의 궁전에서 온 여성들로 보기도 하고 생명력을 주는 힘의 상징이거나 신성한 존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신반의적 매력과 세심하게 표현된 이 형상들은 예술적 표현과 상징적 의미가 혼합된 것을 보여줍니다. 시기리아는 단순한 예술작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새는 왕실 요새이자 수도원으로서의 이중적인 목적을 수행했으며 앙권과 영적 헌신이 결합된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주제의 융합은 권위, 신성함, 우아함을 더해 단순한 해석을 도전하게 만듭니다. 시기리아의 벽화는 고대 신념과의 깊은 연결을 드러내지만 스리랑카의 다채로운 축제는 이러한 전통이 현대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6. 축제와 전통 스리랑카는 믿음이 일상행동을 형성하는 땅으로 종종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눈에 띄는 예시로는 활기찬 누레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신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사원 주변에서 뒹구는 독특한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장면일 수 있지만 흥미롭게도 스리랑카에서는 매년 25개 이상의 축제가 열리며 세계에서 가장 축제가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축제들은 대부분 종교적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지만 관람객들에게는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세대는 이러한 고대 관습을 좀 더 편안한 분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노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의식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유지하며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관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적응과 조상에 대한 존경의 조화는 스리랑카 문화가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7. 보름달 아래의 결혼식 축제가 스리랑카의 깊은 전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름달 아래의 결혼식은 문화적 의식과 자연의 주기 간의 깊은 연결을 반영합니다. 이 특별한 이벤트는 스리랑카 불교 달력에서 중요한 날인 바프 보름달 포야에 열렸습니다. 바프 포야는 10달에 걸쳐 기념되는 날로 불교 수녀회인 비크쿠니 상가의 창립과 부처님이 타바팀사에서 돌아와 고인의 어머니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한 날과 같은 역사적 중요성을 지닙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식이 왜 특별했을까요? 단순히 보름달이 떠 있었던 것만이 아닙니다. 스리랑카 문화에서 보름달은 온전함과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결혼식의 시기가 바프 포야와 완벽하게 일치했으며 이날은 개인적인 반성과 농업의 축복, 그리고 스리랑카의 농업 주기에서 중요한 마하쌀 재배 시즌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로 전통적으로 여겨집니다. 이 의식은 전통적인 불교 관습을 포함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결합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유산과의 깊은 연결을 상징합니다. 보름달의 찬란한 빛 아래에서 이 행사는 문화적 신념, 자연, 그리고 일상생활 간의 조화로운 연결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결혼식을 중요한 문화적 또는 신념적 행사, 예를 들어 스리랑카의 바프 보름달 포야와 맞추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8.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 스리랑카의 북부 지역을 탐험하다 보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음식 선택이 남인도의 타밀 사람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빠르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연결은 단순한 외관에 그치지 않으며 이 비교적 작은 섬나라의 북부와 남부 간의 생활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는 역사적으로 내부 긴장을 초래했으며 종종 타밀 공동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타밀 사람들은 거주권을 찾기 위해 남인도에서 스리랑카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독립 이후 약 60만 명의 타밀 사람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었고 일부는 스리랑카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타밀어는 현재 스리랑카의 2개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시날라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콜롬보의 분주한 거리를 걸어보면 인도네시아의 베모와 유사한 수많은 툭툭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툭툭이는 도시를 돌아다니기에 이상적이지만 도시간 이동 시에는 상징적인 파란색 버스나 빈티지 기차가 선호됩니다. 기차 여행은 유용성뿐만 아니라 경치가 아름다워 많은 여행자들이 기차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 있지 못할 사진을 찍곤 합니다. 콜롬보를 넘어가면 스리랑카의 광활하고 손길이 닿지 않은 숲이 드러나며 다양한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됩니다. 하지만 버스는 다소 노후된 모습으로 일부는 약 30년 전에 제작된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주요 도시들과 달리 콜롬보에는 아직 지하철 시스템이 없습니다. 눈에 띄는 랜드마크 중 하나는 지역 무슬림 공동체를 위해 지어진 붉은 모스크로 그 건축 디자인은 정말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교통과 인프라. 스리랑카의 분주한 거리를 걷다 보면 도시 풍경의 독특한 특징을 빠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건물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마천루가 아니라 키가 적당하고 예관이 노후된 모습이 많습니다. 이는 도시가 느린 삶의 속도를 반영하는 독특한 매력을 제공합니다. 도로를 탐색할 때 오토바이가 교통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소형 차량이 일반적이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드물게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많은 현지인들에게 실용성과 경제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60% 이상의 가구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가족에게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인구의 상당 부분이 지역 비즈니스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리랑카인들이 자신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주요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차 재배지와 쌀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밭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화와 정체성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10. 스리랑카 사람들의 치아와의 사랑. 스리랑카 도시 생활에서 오토바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베텔잎 심는 전통은 이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구조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베텔잎은 아레카너트, 소석해, 때때로 담배나 육두고, 정향과 같은 향신료와 함께 감싸여 현지인들이 브라트 비타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 간단한 조합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관습은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환대와 존경의 표현과 오랜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심지어 왕족들도 이 전통을 즐겼으며 종종 화려하게 장식된 황동 슬라이서와 아름답게 디자인된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엘리트 계층에게는 베텔잎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것이 예술의 한 형태가 되었고 우아함과 의미가 담긴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전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경받고 있을까요? 스리랑카 사회에서 베텔잎을 교환하는 행위는 단순한 공유를 넘어 우정, 존경, 심지어 로맨틱한 연결을 상징합니다. 브라트 비타의 약간의 황홀감과 입냄새를 상쾌하게 해주는 효과는 이러한 연관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베텔잎은 결혼식이나 새해 축제와 같은 의식 및 종교 행사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이 잎을 제공하는 것은 번영과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방법으로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스리랑카는 이 관습에 있어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 아시아 문화에서 베텔잎은 사랑, 한대, 전통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가족 모임이나 종교 축제에 참석하든 겸손한 베텔립은 이러한 공유된 문화 경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며 깊은 연결과 존경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10일 스리랑카 수상시장. 이제 콜롬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도시의 더 흥미로운 추가 요소인 스리랑카 수상시장이 있습니다. 페타 지역에 위치한 이 시장은 2014년에 도시개발청의 야심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콜롬보를 현대화하면서도 깊은 문화적 뿌리를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이 시장의 독특한 점은 베이라 호수를 따라 펼쳐진 일련의 플랫폼에 위치해 있으며 일부 상점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으로 동남아시아의 상징적인 수상시장과 비교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상업과 관광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지인과 여행자 모두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부터 수공예품, 의류, 심지어 전자제품까지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독특한 디자인과 경치 덕분에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많은 야심찬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수상시장도 유지 관리의 어려움과 방문객의 참여, 수준의 변동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12. 원주율 부족. 스리랑카 깊은 곳에는 현대 사회의 리듬과는 크게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베다 부족을 만나보세요. 이들은 현대 사회와 대부분 단절된 채 살아가는 원주율 부족으로 간단한 천 조각을 입고 나무 막대를 들고 다니며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숲을 중심으로 하며 사냥이 그들의 일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베다족에게 사냥의 주요 대상은 바로 공작입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새를 사냥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역 법률은 야생동물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다족은 원주율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이 그들에게 완전히 적용되지 않아 그들의 고대 관습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공작 사냥은 단순한 식량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유산의 깊은 뿌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과 숲 사이의 독특한 관계는 전통과 현대성 간의 미세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13. 손으로 먹는 관습. 스리랑카의 생동감 넘치는 문화에 발을 들여놓으면 현지인들이 식사를 손으로 즐긴다는 점을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관습은 일부 방문객들을 놀라게 할 수 있지만 단순한 식사 습관을 넘어 이 섬의 문화, 역사, 심지어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과 얽혀있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손으로 먹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과의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관습은 음식의 촉감을 맛과 향기와 결합하여 감각적 경험을 향상시킨다고 믿어집니다. 쌀, 향긋한 카레, 매운 삼보를 다루는 것은 풍부함을 더해주며 현지인들에 따르면 전체 식사 경험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더욱이 이 관습은 수천 년 동안 남아시아 문화의 일부분이었던 아유르베다의 고대 원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손가락은 5가지 자연 요소, 즉 지구, 물, 불, 공기, 에테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에 손을 대고 섞는 것이 이러한 요소의 균형을 맞추어 소화를 촉진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관습도 고유의 규칙이 있습니다. 위생이 가장 중요하며 식사 전후에 손을 철저히 씻는 것이 관습입니다. 또한 먹을 때는 오직 오른손만 사용하며 이는 청결과 존경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손으로 먹는 관습은 그들을 음식과 전통에 연결시켜주는 동시에 페라에라 축제는 그 공동체가 그들의 신념과 문화 유산에 연결되는 방식을 화려하게 보여줍니다. 14. 페라에라 축제. 페라에라 축제, 즉 에살라 페라에라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화려한 문화 행사 중 하나입니다. 매년 칸디에서 열리며 보통 7월이나 8월에 부처님의 치아 유물을 기리기 위해 열립니다. 하지만 이 축제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살라 페라에라는 100마리 이상의 화려하게 장식된 코끼리와 함께 드러머, 무용수, 횃불을 든 사람들의 인상적인 행렬이 특징입니다.
선두의 코끼리는 존경받는 치아 유물을 지니고 있으며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화려한 의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시각적 요소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 신성한 유물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상징합니다. 화려함을 넘어서 이 축제는 깊은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물을 존경하고 신들에게 비를 기원하며 좋은 수확을 기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성과 농업 간의 이러한 연결은 축제의 전통적 뿌리를 강조하며 이 유물이 기원전 3세기경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가져왔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페라헤라는 4명의 수호신인 나타, 비슈누, 카타라가마, 그리고 파티니에 대한 경배를 포함하여 불교 의식과 불교 이전 의식의 흥미로운 혼합을 만들어냅니다. 이 축제는 열흘 동안 진행되며 매일 밤의 행렬은 점점 더 화려해집니다. 간단한 쿤발 페라헤라로 시작하여 점차 화려한 렌돌리 페라헤라로 발전합니다. 클라이맥스는 시각적 스펙타클로 말리가와 코끼리가 신성한 치아 유물 상자의 복제품을 운반하며 도시 거리에서는 색, 음악, 그리고 빛이 넘쳐납니다. 에살라 페라헤라의 특히 매력적인 요소는 코끼리와 그들의 조련사인 마후트 간의 관계입니다. 이 훈련된 코끼리들은 무거운 의식 복장을 입고 칸디의 좁은 거리를 우아하게 돌아다니며 마후트와 이 장엄한 동물들 간의 유대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조화는 스리랑카 문화에서 코끼리의 중요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깊은 보살핌과 기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행렬은 전통 무용수와 공연자들로 가득 차 있으며 길을 비우는 채찍 소리와 밤을 밝히는 불꽃춤을 선보입니다. 각 공연은 스리랑카의 고대 역사와 신화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많은 이들에게 페라헤라는 이 나라의 문화적이고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가는 관문이 됩니다. 방문객들에게 에살라 페라헤라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스리랑카의 다양한 유산을 체험하는 몰입형 경험입니다. 불교 의식, 고대 전통, 그리고 화려한 축제가 결합하여 강력한 경험을 만들어내며 스리랑카의 영성과 예술성을 독특하게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축제는 헌신, 화려함, 전통이 어우러져 스리랑카의 심장을 보여주는 창을 제공합니다. 페라헤라 축제의 화려함이 지나간 후 스리랑카는 또 다른 뜻밖의 경험인 물고기 마사지 스파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가 휴식과 오락을 결합한 독특한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15. 물고기 마사지 스파. 스리랑카의 물고기 마사지 스파는 방문객들에게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제공하며 휴식과 오락이 결합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스파에서는 일반적으로 물고기 치료 또는 닥터 피시 치료로 알려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을 치아가 없는 가라 루파 물고기들이 가득한 탱크에 담그도록 초대합니다. 이 물고기들은 죽은 피부를 부드럽게 물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며 그로 인해 느껴지는 감각은 특별합니다. 이 기발한 활동은 많은 관광객들의 필수 체험 목록에 올라 있으며 벤토타 근처의 마두강 지역과 같은 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수십 마리의 작은 물고기들이 발을 덮치며 생기는 따끔거림과 거의 간지러운 느낌을 묘사하며 자연적인 각질 제거를 하면서도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물고기 치료는 발을 눈에 띄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이 낯선 간지러움에서 오는 웃음이 전체 경험에 매력을 더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발 치료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이 매력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사회적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네곰보의 로드 레스토랑에 있는 인기 있는 물고기 스파에서는 치료를 시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활기찬 작은 물고기들과 처음 만났을 때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는 스리랑카의 독특한 문화와 생태 관광을 보여주는 경험으로 독창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여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스리랑카는 지속 가능한 관광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자연 기반 관광의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환이 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지역 환대, 그리고 가벼운 모험의 조합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간지러운 즐거움에 발을 담그는 것을 감행할 준비가 되셨나요? 스리랑카 전체는 다양성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분주한 도시부터 고요한 해안 마을까지 이 섬나라는 문화, 전통, 그리고 자연의 경이로움이 혼합된 매력을 자랑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는 여전히 회복력 있는 땅입니다. 울창한 녹지, 다채로운 축제, 그리고 사람들의 진정한 환대가 어우러져 이 나라는 여전히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콘텐츠를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의 이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